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55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755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시장 우려감 깊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13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검찰 측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었죠. 오늘 주가 변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3,000원대 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측은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반도체 재고가 2, 4분기부터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1%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이 다시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요, S&P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는 소식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장후에 이런 소식 들려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3,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방금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5만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식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상 체결가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장 시작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11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3만 4,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와 강력 인상 기대감 그리고 성수기 시즌까지 3박자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지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6년 하반기부터 2년 넘게 지속된 하락에서 벗어날지 현재 시장에 관심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는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도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이제 13만 원 선까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LG 생활건강이 11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2% 이상 빠집니다. 삼성물산 현재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10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약보합권 24만 5,50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재 어제는 3% 이상 빠졌었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20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29%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57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0.68%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3,600원 바라보고 있고요. CJEN은 어제 장중한 때는 24만 5천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로메드가 3위권에 완전히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3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좀 있습니다. 팩400의 임상에 참여 중인 대학병원 교수가 팩400의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라젠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7만 원 선 이탈하면서 외인과 기관들 동시에 저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오늘 68,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대 0.76%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66,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4%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어제 3% 가까운 하락세로 5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2%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94,000원대 이탈하고요. 1% 가깝게 빠지면서 93,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2%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요. 18만 1,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SK 머티리얼즈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17만 3,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제넥신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휴젤 1% 이상 빠지는데요. 어제도 1%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죠. 3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0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됩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8,4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해마로 푸드서비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신제품 인크레더블 버거 출시가 됐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11월과 12월 매출 성장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크레더블 버거는 현재 맘스터치 버거류 판매 비중의 약 15%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대표 메뉴였던 싸이버거를 비롯한 기타 버거 메뉴 대비 평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 상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작년 6월 매장에서 레토르트 삼계탕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최근에 이제 겨울철을 겨냥해서 닭게장과 닭곰탕이 출시가 됐습니다. 매장의 객단가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작년 4분기 맘스터치 가맹점이 2018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가 1,170개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약 1,210개 정도까지 전망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맘스터치 가맹점이 전체적인 누적 가맹점 증가 수가 분기당 약 40개에서 45개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외식 시장 불황에 대한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지속적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지난 1분기에 배달앱과 그리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온라인몰 런칭이 됐었고요. 자회사 슈가버블의 높은 성장세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노사인보드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브랜드 로열티까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장 전략이 이어지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브랜드 로열티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쉬고 있는 구간에서 전일 기간 외역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2,350원까지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마루 푸드서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1일에 주셨던 파트론 2.33% 그리고 펄어비스는 7.1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신세계 INC 12% 이상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월 22일에 주셨던 파맵신도 수익률 23%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4일에 주셨던 KSS 해운 1.38%,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 2.42%, 한독이 13%, 그리고 경동나비엔이 16% 이상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제일S가 2%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첨보가요 41%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녹십자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5일에 추천해 주셨고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고요.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10.3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위부터는 1위까지 모두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3위에는 신세계 INC 12%, 그리고 2위에는 바이로메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4% 이상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파맵신 올라와 있고요.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3%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훈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선 ENT 올라와 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T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4% 넘었습니다. 2위와 1위는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2위에 노바렉스 올라와 있고요. 1월 29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33%가 넘었습니다. 1위에는 첨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41%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는데요. 3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7위부터가 모두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7위에는 이 신일석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고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41.11%,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4흘 만에 이 수익률이 4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43%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7%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이 MI텍 올라와 있는데요. 48% 넘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희 소장의 EXT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장님께서 2월 22일에 파맵신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3%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9만 원도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파맵신은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1일 날 코스닥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완전 인간 항체 파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000억 개 이상의 다양한 유전 정보를 이용한 후보 물질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중 표준학체 제조 기술 확립으로 2~3개 이상의 표준 물질의 약물 전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제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 진행이 순항 중인데 대표적인 타니비르맵은 재발성 뇌종양 치료제인데요. 호주에서 임상 2회상이 완료가 됐고 또한 아바스틴 불응성 재발성 뇌종양 치료제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 FDA로부터 2018년 3월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PMC001은 이중 표적 항체로서 VEGFR2와 T2를 동시에 표적을 하는 항암제로서 전임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동사는 베스트 인 클래스로 글로벌 경제를 갖춘 국산이로 항체, 항암 신약 개발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어서 박차를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석학인 페라레 박사를 영입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발전에 계속 기여를 할 것 생각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9만 원을 돌파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정배열 5일선 10일, 20, 40일, 60일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고 또한 주가 자체도 5일선에서 계속 우상향한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가 보유로 말씀드리고 일단 목표가를 올려서
일단은 2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일단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지정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서 2월 22일에 이 첨보를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41%가 넘었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매도해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첨보는 뭐 2월 11일부터 이제 상장된 2차 전지 소재 좀 새내기 종목인데요. 매우 또 추천 이후 힘찬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모가 4만 원 대비해서 한 73% 정도 올라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나 뭐 가망만 하신 분들도 이제 조금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대외 변수나 이제 고성장주 비소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일시적 조정으로 기술적으로는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 전해질 소재가 이제 6브라 인산 리튬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뭐 수명이나 안전성, 온도 저항력 등 여러 측면에서 근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사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해질 개발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할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이제 7만 8천 원까지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가 현재 7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78,000원대까지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이제 쿼드러플 매칭 대회가 이제 무난히 끝났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수가 막판에 이제 올라오는 거 봐서는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옵션이나 선물 만기에는 네.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따라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는 아마 우리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들은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아마 오후에는 좀 조심스러운 반등을 기대할 거로 보이고요. 네. 코스닥은 어쨌든 간에 현재 보면은 바이오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압수수색도 있겠지만 여타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일단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미국 FOMC에 대한 또 우리가 거기에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글로벌 정세 자체 굉장히 어렵죠. 영국 브렉시트부터 뭐 여러 가지 미중 협상 이런 어떤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한 거를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예리하게 살펴보면서 일단 매매에 임하시는 거니 일단은 승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3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죠. 네, 코스피의 경우는 2155선까지 올랐는데 오늘 40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55선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이 한국거래소까지 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이 지수 분류가 새로 개편이 됩니다. 이 변경되는 종목에 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형주의 신규 편입이 되거나 혹은 대형주에서 이 중형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형주 이 지수 하위권에 머물렀던 종목들이 중형주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이 여전히 4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현재 1% 가깝게 하락합니다. 20만 4,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3%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약 1분 만에 만원 빠지면서 34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차 6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 아래인 11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 가깝게 빠지고요. 포스코가 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이버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13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엇갈린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피 0.1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인 215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상승하면서 756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신라젠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이어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67,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이런 불안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CJ E&M 오늘 0.4%의 상승세 236,500원에 출발을 합니다. 바이로메드 오늘도 강한데요. 현재 0.3% 강보합권인 307,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테 현재 보합권인 65,8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강합니다.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56만 원 선에서 57만 원 선까지 훌쩍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0.4%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고요. 코롱 티슈즈는 현재 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문 자체가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사업 등 무선 통신 사업과 전화라든가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인대 서비스를 포함한 유선 통신 사업,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GBps 속도의 LTE 서비스 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 2분기 시장 점유율은 초고속 인터넷 부분에서 26%, 시내 전화 부분에서 16.8%, IPTV 부분에서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는 7.54, 좀 낮은 편에 있고요. PBR 역시 1.0,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72%, 유보율이 무려 54,000%. 여러분들 아마 우리 상장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아마 54,000% 되는 이런 회사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에 갑자기 왜 통신주에 대한 어떤 불안이 많은 상태에서 왜 통신을 추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신업종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5G 요금제 출시가 아마 통신주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기가 문제가 되겠지만요. 두 번째는 1분기에는 단기 실적 우려가 있겠지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통신사 실적이 낙관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스탠스, 통신사 및 제조사 입장을 5G 상용 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부각 중인 요금 인가제 폐지, KT 스카이라이프와의 유료방수 합상 규제, 글로벌 기업 서버 설치 의무화 논의 결과가 통신주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큽니다. 또한 6월 중간 배당이 이슈화되면서 통신사 배당금이 증가 기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통신업종 중은 올 5G 요금 출시가 통신주의 결정적인 상승 계기가 될 텐데요. 최근 SK텔레콤의 5G 요금 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통신수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높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요금 인하 이슈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걱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이 통신사 5G 요금제 출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통신비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4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스탠스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통신요금 인하와 4차 산업 육성을 모두 실행을 하는 가계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5G 요금이 너무 비쌀 것을 우려하면서 SKT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린 동시에 한국의 5G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노출된 것처럼 5G 요금제는 월 75,000원에 15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주력 요금제가 될 전망이지만 아마 대략 월 20에서 30GB를 제공하는 65,000원 요금제가 가입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써 이렇다고 볼 때 5G 시대
통신사 실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통신 3사가 있는데 일단 SK텔레콤을 추천하니 무엇인가? 사실 KT는 지난번에 화재 사건을 일단 좀 제가 배제를 시켰고요. 나머지 종목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인데 사실 보면 성장성 면에서는 LG유플러스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저는 이제 LG유플러스 쓰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저는 이제 자료를 많이 서치를 하는데 전철역에서도 와이파이가 LG유플러스 잘 안 터진다 해서 제가 그런 이유로 해서 LG유플러스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 왜 추천을 했느냐?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 통신주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거의 바닥권인 24만 4천 원에서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간 상태에 있는데 사실 이러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5G 요금제 출시 지원 자체가 요금 이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최근에 S&P의 어떤 신용등 부정적 전망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시장 우려는 달리 연결 실적이 있어서 아마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발표될 5G 가입자 유치 동향, 요금제 이동 현황은 현실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간 배당 증가가 유력해서 4년 만에 다시 배당금 상향이 기대가 됩니다. 자금 소요 없이 팁으로도 인수가 가능해져서 사업적 경쟁 완화, 유선 매출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SK텔레콤에 대해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아시다시피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회사죠. 삼성그룹의 제일계획과 비슷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2005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광고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회사가 되겠습니다. 광고 취급액이 제일기획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죠. 현대차 계열사인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미국 광고 제작 대행사는 D&G를 인수했는데요. D&G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HBO, 잭인더 박스 등 유수의 현지 고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표는 15.93, PBR은 2.13,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부채비율은 130%, 유보율은 7,000%가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면은 매출 총이익은 약 5,20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9.2%, 영업이익은 약 1,300억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 약 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연평균 매출 총이익이 성장률 7.8%, 영업이익 성장률은 약 7.2%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고성장되는 이유는 8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는 캡티브 효과와 5.7%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광고 시장의 성장 및 해외 M&A에 대한 성과에 기인한다고 보십니다. 배당은 실적과 비례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40% 유지 시 일단 DPS는 올해 1,750원, 2021년에는 2,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국내 광고 시장의 5.7% 성장이 전망되면서 일단은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4.6%, 올해는 약 5.7%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으로 TV 광고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처음으로 3조 원 상회하는 3조 3천억,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GDP 일정과 연동되나 규제 완화와 스마트폰 보급률 대비 작은 규모의 모바일 광고의 급성장이 지속되어 GDP 성장을 상회하는 5%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슈퍼볼, 우리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는 최고의 스포츠 게임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고를 했죠. 그래서 슈퍼볼에서 인정받은 실력은 경쟁 PT 초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 2월 슈퍼볼의 현대차 엘리베이터 광고가 자동차 부분의 1위, 전체 58개 중 4위를 차지한 바 2012년 이후
1위를 4번이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브랜드 효과를 통해서 꾸준한 선호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슈퍼볼 및 다양한 광고제 수상은 경쟁 PT 초청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비계열 광고주가 확대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99번째 광고주 연간 5천억을 집행하는 하이네켄 매체의 대행 계약을 수주를 했고요. 2019년 매출 총이익 5% 10% 수준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기업 광고 수주 및 연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비계열 매출 총이익은 261억으로서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M&A 성과로 해외 비계열 매출 총이익은 무려 320%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노션, 현대차의 어떤 배경, 신차, 그다음에 M&A 효과 등을 해서 일단은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자체는 이 회사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서 2017년 4월에 재상장이 됐습니다. 분할 전 회사인 AP솔딩스가 연결된 사업 중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장비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아몰레드 장비 제조, 반도체 장비 제조, LCD 장비 제조,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개발 공급하는 ELA, LLO 장비는 아몰레드 부분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표는 12.92, PBR은 5.29, 부채비율이 315, 유보율이 1330%로 앞서 두 종목 비해서 굉장히 좀 재무지표 자체는 좋지 않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분기 대비 무려 26% 하락한 1,623억,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5% 하락한 67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매출의 감소로 인한 고정비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4.1%에 그쳤고 일부 자산의 손상 처리로 순이익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년대 최저 수준은 2천억대로 감소했는데 2018년 1분기 BOE B12 페이스 장비수를 제외하고는 2018년 중국의 OLED 투자 중단으로 양산 라인형 장비 수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좋아져야겠죠. 올해 신규 수주額작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7,220으로 반등할 전망입니다. 중국 패널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대출 규제 완화, 지방 정부의 펀딩 체계, OLED 양산 시작과 고객사 확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수요 발생으로 인해 OLED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ELA 정비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또한 중소형 OLED 투자에 적극적으로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중국 OLED 투자의 최대 수혜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국항 수출 장비 중 가장 먼저 발주되고 생산기간이 1년 내로 길어서 2020년 큰 폭의 실적 예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규모는 ELA 장비 기준으로 작년의 2배 이상인 108K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주는 BOE 48K, GVO 30K 등을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수주한 장비 자체가 아마 하반기라든가 내년에는 실적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감소한 263억이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5G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 또 자금 소요 없이 T브로드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이용호 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올해에도 이 광고 시장에서의 매출이 좋을 것이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은 중국의 올레드 투자 시에
경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동산 전기 전자부품 제조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2010년 이후에 동사의 12개월 선행 PBR이 1.0배 정도를 하회했던 시기가 모두 영업 적자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적자 구간에서 부여받던 밸류에이션을 좀 한 차례 크게 하회했던 만큼 업황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으로 보여서 오늘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비수기이긴 하지만 이제 실적 부진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더라도 또 하락폭이 좀 이전 대비 제한적으로 좀 예측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위험보다는 좀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2월 15일 날 같은 경우 동사가 2,820억 정도의 규모를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로 이제 스마트폰 향으로 채용될 부품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외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는 좀 이제 올해 하반기 전략 거래소 내 신규 스마트폰 3종 중 2종에 트리플 카메라가 채용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연주 출하량이 약 4,500만 대 정도로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하반기의 성장폭이 굉장히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일 수 있겠지만 트리플 카메라의 후면 이제 TOF 모듈 등이나 이제 또 신기술이 접목된 카메라의 채용 가능성 침투 확대는 최소한 2020년 정도까지 동사의 외형 성장 가시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를 이제 좀 바닥으로 좀 2분기는 적자폭을 줄이고 3분기는 전략 거래선 신모델형 카메라 사양화와 이제 또 더불어 분기 최대 실적을 좀 향해 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가 더욱 강화된 지위에서 트리플 카메라 공급을 좀 주도를 하고 이제 실적 판가는 이제 듀얼 카메라 대비 50% 정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트리플 카메라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달 이제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과학 솔루션 매출의 절반이 트리플 카메라로 채워질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반기 영업 적자에도 좀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3분기 확실한 모멘텀이 좀 예정된 만큼 추가의 실적 선행성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마다 비중 확대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여겨지고 있고 새로운 CU 체제 하에서 HDI, LED 등 한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과감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 개선에 중요한 촉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서플라이 체인에서 확인된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와 북미 제조사인 밸류체인 업체들에서도 좀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동사는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아 등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특수 카테고리에서 이제 좀 높은 브랜드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H&B 스토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면세화 수출 채널을 통해 해외 진출도 도모 중인 기업입니다. 이제 올해 H&B 스토어를 비롯한 주력 채널 이점 확대 기한에 지속 성장을 좀 이제 전망을 보고 있는데 작년 11월말 기준 리얼베리아 올리브영 이제 630여 개 좀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좀 전점 입점 이제 올리브 입점 수 이제 450개 정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마진 제품 제로에드 MD도 병원 입점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고 작년 동사의 수출 내 중국 비중이 지난해 한 12%에서 27% 정도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2017년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 로컬 유통사 이제 킹킹그룹과 유통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현지 채널 포트폴리오 문제로 그 성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 점을 보아서 현재 유통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시점과 속도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오팜이 또 올해 실적은 상당한 좀 성장을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병원용 전문 브랜드인 제로이드의 고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고 이제 리얼베리어의 올리브영 등 입점 확대와 아토팜 및 더마비의 이제 또 연령대나 피부 타입별 신규 라인 성과로 이제 성장에 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오바오의 아토팜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브랜드 인지도가 그만큼 확산되고 있고 2분기부터 신규 유통 파트너사를 통한 물량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에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이나 기술적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코스메티컬 이제 또 시장이 평균 17%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원료 기술과 제형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ML이라는 자체적인 이제 좀 피부 장벽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별화인 이제 R&D 기반 코스메티컬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동사는 지난 차이나 뷰티 엑스포에서 더마 코스메틱의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들에게 주목을 굉장히 좀 받은 적이 있었고 미국과 프랑스 같이 저성장 기초의 선진국 화장품 시장에서도 꾸준히 지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입점까지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로 매수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55,000원, 목표가는 6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공공시장 보안 관제 및 보안 솔루션, 국내 1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의 약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도 약 이제 20-30% 정도로 상위 한 5위권 안에 진입해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2014년에 시행된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의 보안 관제 센터 설치를 의무화를 기점으로 이제 보안 관제 및 솔루션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존 안티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이에 지능화된 통합 보안 및 이제 관제 솔루션 수요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대비 이제 뭐 미탐지, 뭐 위협 최소화와 함께 뭐 신속한 위협 감지, 뭐 이런 위협 대응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보안 관제 솔루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좀 하반기 제품 출시 시에 신규 매출이 약 40억 원 정도의 좀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기존 제품 대비 ASP가 약 30% 정도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이익률 개선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의 상승이 좀 기대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신규 제품 및 출시 및 이제 뭐 신규 고객사 증가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에 좀 기인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4분기 출시에 따른 신규 매출 효과와 일부 반영이 된 올해까지 연간 50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이 좀 발생됨에 따라서 실적 증가폭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해소된 한 3분기, 4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인 좀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제 또 인공지능 기반의 관제 솔루션이나 이제 뭐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인한 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격적인 신규 매출 발생으로 인한 폭발적인 좀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사이버 위협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또 매출 발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기존 안티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대응 한계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지능화된 통합 보안 관제 및 솔루션이나 이제 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 관점으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300원, 목표가 5,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네오팜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거래소 압수수색 소식에 함께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상장에 있어서 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기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특혜 상장 여부에 따라서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는데 네. 사실 또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이런 뭐 뉴스를 보시면은 뭐 YG엔터라든가 신라젠 이런 어떤 그 악세성 뉴스에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복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네.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지금 5%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네. 사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121선이 308,000원, 현재 가격이 121선인데 아마 이거가 오늘 종가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과거에 30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하시는 분들 일단은 매수, 보유 세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하면서 좀 더 빠지면 그때 다시 사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모든 보조 지표들이 지금 현재 전부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어제부터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네. 아마 이런 뉴스에서 아마 공매도가 또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34만 원 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진소재입니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진소재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또 조선업황 개선세가 좀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선업황이 좀 회복세에 있는 만큼 이제 주력 사업 선박 엔진 이제 기자재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네.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 장기적인 좀 이제 모멘텀은 좀 살아 있다고 좀 생각이 여겨지는데 좀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바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투자 습관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2,000원대 다시 좀 안착을 하거나 이제 조선업황이 좀 개선세에 있다는 이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을 때 네. 그럴 때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공모할 때 경쟁률이 꽤 컸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사실 이 회사는 이제 투자 기업이 2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자산 규모도 4,110억, 업계 이제 11위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모가가 4,500원, 경쟁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740원. 그래도 공모가 대비는 한 20-30% 수익이 난 상태인데 네. 이제 공모주의 대부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상장 첫날인 이틀째 수익이 나면서 그때 못 팔고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나지만 거기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면은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공모 기업들은 상장 첫날이나 이튿날 수익이 났으면 일단은 100%가 아니라도 일단은 뭐 3분의 2나 4분의 3원 정도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비율 가지고서 베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은 이런 창투자나 벤처 캐피탈은 어떤 회사 내용보다는 어떤 시류에 편승하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테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사 내용에 관계없이 이런 어떤 그룹별 테마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또 오히려 상승 트렌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 가장 좋은 전략은 일정 부분은 이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홀드하는 전략으로서 장중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3월 8일에 이 천보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현재 수익률이 16%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100%를 향해서 또 새로운 종목이 또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또 지금 천보가 이름처럼 하늘을 향해 지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도 10%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곧 30%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시즌이 마무리되기 전에 50% 이상 최소 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탄생이 되기 때문에 또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토러스투자증권에서 99,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좀 재밌죠? 보통 목표 주가 10만 원 아니면 딱 끊어지는 주가를 산정을 하는데 99,000원을 산정을 했어요. 물론 어떤 나온 배경에서 수치가 나왔겠지만 10만 원이라는 어떤 마디 지수 때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저항 그것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99,000원 지금 아직도 99,000원이면은 좀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천보라는 업체가 뒤늦게 상장을 했으나 지금 사실 그 업계에서는 이미 탄탄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전해질에 쓰이는 물질이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전해질을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이것보다 안정성과 수명이 늘어난 저해질,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작용을 하는 물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아마 신물질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마 2차 전지 업계에서 판도를 또 굉장히 크게 흔들 지금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보를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목표 주가를 제 생각에 증권사가 계속 그 상향을 하면서 따라가는 형식의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굉장히 큰 상승폭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00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그랜드 백화점은 그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약간 이제 소외주인데 시장에서 그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고 관심은 없으나 혼자 변방에서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죠. 약간 변방의 성주가 안시성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안시성처럼 성주가 그냥 변방에 있지만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시장이 뭐 시끄럽건 말건 무슨 뭐 미세먼지 테마, 남북경협 테마, 뭔 테마가 움직이고 언론이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스포트라이트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뭐 자산 가치가 높고 그냥 안정적으로 가니까 굳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그렇게 휩싸일 필요도 없고 우린 조용히 간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예전에 뭐 그랜드 백화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유통업은 지금 사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으로 키우기보다는 다른 레저나 이런 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워낙 자산 가치가 크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자산 가치가 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신사업을 하는데 실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이른바 자산 가치가 높으면 이제 그 주가가 자산 가치만큼도 평가를 안 받고 있으면 PBR이 낮은 거죠. 근데 지금 올 초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경기 김포시 풍무동을 비롯해서 이 토지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서울 강서 등촌 678-14번지랑 경기 고양 일산 주엽의 20, 22, 22-1 경기 용인 수지 동천 851-1번지, 경기 김포 풍무 26-9, 10, 11 이거를 자산 재평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목적이냐? 재무구조 개선과 공정가액 반영의 목적이다. 이제 자율공시예요. 자율공시가 나왔어요 지금.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거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거고 해도 되는 건데. 했습니다. 지금 2개가 나왔는데 서울 강서랑 경기 고양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가진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몇백억짜리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700억이 이 1100억 정도로 재평가 받았어요. 자산 재평가 차액만 410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랜드 백화점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PBR만 유지하려고 해도 주가가 그냥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어떤 그 수익이 없어도 그냥 지금 PBR만 유지하려고 해도 이미 자산 재평가로 자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부동산 가격만큼 평가만 받아서 PBR을 지금 상태로 유지만 하려고 해도 주가는 올라야 돼요. 그렇죠? 정상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자산 재평가 차익이 410억인데 아까 서울 강서랑 경기 고양까지 했고 지금 또 남아있죠. 그 경기 용인 수지 동천, 경기 김포 풍무. 자, 이 땅들 지금 그냥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그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옛날 가격이에요. 이것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그 부분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타당하다. 근데 뭐 레저 쪽이나 호텔 쪽 이런 사업이 또 잘 되면 또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혼자서 주구장창 이제 조금씩 올라갈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산 재평가 차익이 반영되는 것에 그 동조를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5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55선에서 출발했다가 6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승도 조금씩 빠졌지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세 들어오고요.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오늘 나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7,0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이 현재 약세 이어나갑니다.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0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분식 회계에 대한 의혹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좀 하락세 함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1% 가까운 하락세, 한국전력이 이제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한 때는 34만 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8위권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대 급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4만 원 선 턱걸이 하면서 흘러갑니다. 포스코 여전히 9위권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네이버가 13만 원 선 겨우 지켜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50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 이어가면서요. 57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의 경우에는 9시 28분경에는 약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49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약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오는데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폭 큽니다. 53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9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신라젠 4% 하락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이 분식 회계에 대한 의혹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7만 1,000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약 3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100만 주 가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6만 5,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일단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분식 회계 의혹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도 1% 가깝게, 그리고 HLB도 1%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즈는 1.53% 하락세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이제 9만 3,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1%대 강세, 18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0.19% 다시 상승하면서 1,134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즉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인굴 오드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의 특징이 그렇죠. 뭐 순환매 사이클 어떤 이런 부분에서 또 사이클 매매가 이루어지는 양상이고 또 순환매가 짧게 잘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나마 화장품주 쪽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굴 오드랩을 보는 것은 이것은 그 지금 국내 회사가 아니죠. 미국에 이제 현재 소속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작년에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그 현재 인글 오드랩이 이제 글로벌 그 화장품사에 그 OEM, ODM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부족한 부분을 인글 오드랩에서 채워주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34.7%를 그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글 오드랩 두 회사의 어떤 시너지로서 글로벌 그 시장 진출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글 오드랩이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터전을 닦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인글 오드랩 자체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뭐 작년에는 뭐 화장품 회사가 안 좋았죠. 인글 오드랩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서 회사 이제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주가가 단기 상승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는 분명히 사이클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흐름에서 과연 이 사이클이 분명히 우상향은 반드시 하는데
이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신호를 갖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최근 보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 우위에 있었고, 이런 부분이 매수 우위로 전환했을 때 이 흐름의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글 우드랩을 같이 보면서 이 흐름을 보는 게 낫다라는 이런 판단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 속에서의 뭐 가격 전략은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이 안트로젠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7%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안트로젠을 추천하고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조금은 불신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대형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로는 목표로 했던 가격대가 오진 않았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약간은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이제 19,100원 부분인데요. 오늘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9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 조금은 더 들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9만 원대까지 깬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주시고 재차 매수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시장 자체는 호재와 악재가 계속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뭐 예상했던 대로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계속 흔들기가 진행되는데요. 뭐 무역협상 관련해서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민주당의 공세로 인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트위터상으로는 계속 이제 잘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섣불리 시장이 빨리 간다 아니면 또다시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이제 상승폭이 컸던 만큼에 최근 이제 조정폭도 크게 나오곤 있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내보이고 있고 재정 확대라든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충분히 이제 주가 자체는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세로 갈 수 있어서 주가 자체는 이제 우리도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다만 국내 증시가 이제 무역 협상 이후에도 조금은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뭐 당장의 불확실성은 없앨 수는 있겠지만 경기를 살리는 데는 미국과 중국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긴 쉽지만 그 이후에 이제 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금 속도 제한이 있고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올라가고는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길게 투자하시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대형 바이오 업종이 어제부터죠. 요번 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기피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의 시장 반등은 당분간 없겠지만 중소형주들이나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다 아직 주도주가 부재하고 실적 시즌과 함께 3월부터는 지금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매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 4월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기엔 좀 의린데요. 중장기 전략을 정부에서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4월 달까지는 바이오 제약 쪽을 아무래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황사와 마찬가지로 4월,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뭐 오늘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이 내리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고 중소형주 업체인 애들은 오히려 이번 주가 조정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낫다고 봐서 테라젠 이탁스를 가져왔습니다. 테라젠 이탁스는 이제 의약품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혈액에서 이제 DNA를 추천해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그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인 뭐 헬로진, 진스타일, 토탈오믹스라는 블렌드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병원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전자상거래와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 등 제휴나 상호를 통해서 유통업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테라진 이텍스를 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유전체나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인간 유전체에 대한 지도를 완성을 했고 세계 최초로 이제 호랑이나 복제개 등의 유전체 지도를 밝혀냄으로써 세계 유전체 관련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2021년에는 한 21조 가량의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6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쌓아온 테라진 이텍스 유전체 분석 연간적으로도 한 40% 이상의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2018년, 17년에도 매출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또한 2013년도에 이제 설립한 테라젠 이텍스의 자회사 메드팩토가 현재 개발 중인 항암 신약의 팩토스터피립이나 키트루다나 이런 쪽에 이제 임상 계획을 식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추후에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위암에 대한 부분이나 골수, 미국에서는 골수 이식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 흐름들은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로는 최근 3월 달에 급등한 이후로는 13,000원과 15,000원대의 사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전일 이제 경구용 루게릭 신약 국책과제 선정과 함께 자회사의 항암 신약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요. 재차 16,000원대까지 돌파가 된다면 작년 고점 부근인 18,000원대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매수밴드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